자, 이번 코너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변동을 줄지언정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을 찾아서 갈 텐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들어볼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에 대한 강조를 또 할 거라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섹터 애널이고요. 네, 한동희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좋을 때 이렇게 나와서 막 하면 기분도 좋으시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이제 팩트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논란과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업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업황은 과거에 이 시클리컬적인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 부침은 항상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겪었던 다운 사이클 대비해서는 매우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 고점론이 나왔던 게 작년 이제 상반기가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제 그때 이제 외사 애널리스트들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우려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 맞습니다. 디램이 특히 그랬고요. 업황의 디램이 가장 좀 대변을 하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봤을 때 지나고 보니 그 정도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다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약간 좀 애매한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다운 사이클이 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업 사이클이 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순환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과거와 좀 다른 점들은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도 바로바로 공급 수요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급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클이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가 된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와도 바로바로 물량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매출액은 픽업하기 큐다 보니까 이 큐에 대한 병목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급 제약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반도체 수요를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분쟁이 터지면서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생산을 더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났지만은 삼성 갤럭시 그 GOS 이슈가 터지면서 그렇죠.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같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공급 제약은 좋은데 수요까지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면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견조한 건 맞지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을 장담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이런 우려들이 계속 좀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지금 겪으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전망을 한다 해도 이익률이 과거만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번 주 말을 기점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다 보셨겠지만은 생각보다 다 괜찮게 그렇죠. 실적들이 나왔죠. 우려보다는 실적이 좋다는 게 계속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공급 제약 사이클이 이렇게까지 심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겪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요를 당장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같이 오버랩된 게 올해 상반기 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쪽은 물론 지금 상반기가 이제 6월이니까 한 달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하반기 전망들을 좀 이제 서두를 거 아닙니까? 하반기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예, 있어요? 사실은 주식 관점에서는 하반기 전망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인텔 사파이어 LPG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이것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이유는 이제 서버 디램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CPU가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고성능 DDR5 사이클도 같이 이제 구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계속 밀리다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네. 이제 이 사파이어 LPG CPU 효과는 저희는 3분기 중순 또는 말부터 이제
실물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성은 특히 뭐 디램 고정가에 대한 방향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DDR5 전환이 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사파이어 래피즈가 밀리다 보니까 이 페네트레이션 사이클이 좀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사파이어 래피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는 서버 디램 수요가 진작될 수 있다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반도체 현물 가격들을 보시면서 현물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 고정가 오르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반도체 현물가는 대부분 다 PC 베이스의 물량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물가에는 서버랑 모바일, B2B 베이스의 아이템들이 많이 녹아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 업황을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서버라는 서버용. 점에서 지금 현물가를 근거로 하반기 고정가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도 그랬지만 2분기도 저희의 전망으로는 디램 고정가가 크게 빠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정가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은 이제 멈추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올라와도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네. 네. 뭐 중장기 전망 이건 뭐 뻔한 얘기고 시간을 뭐 당장 내일도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뭐 네. 하반기 전망이 여쭤봤으니까 중장기 전망은 건너뛰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이게 공급망 이슈 관점에서 보면 올해의 투자의 방향성 아까 이제 그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몇 나노급 정도들? 일단은 지금은 정확한 나노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일단 가장 선단공 서버 쪽에서는 선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서플라이 관점에서 올해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수혜 받는 다른 업체들이 전공정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1분기 때는 삼성전자, 평택, P3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5월 말부터 이제 P3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P3 없이도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2분기 때부터는 평택 P3가 5월 말, 6월 초부터 이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상저하고 실적으로 갈 수 있다. 다만 QOQ로 올라가는 폭이 큰 거는 2Q보다는 3Q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적적으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단기 저점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황도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랑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 센티먼트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장이다 보니까 주간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실적들은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최근에 보면 이제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전공정 하려면은 이제 그 EUV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원활치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패키지, 와, 씨, 우리는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래갖고 네. 업체들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마이크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희 그 오사트 중에서 탑픽인 종목이고요. 오. 사실은 하나마이크론이 탑픽인 이유는 사실 올해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 업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업황을 이기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는 뭔가 구조적인 포인트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 후공정 업계가 그런 구조적인 업황을 이기는 실적을 낼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공정이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지금 반도체 미세화를 그동안에는 전공정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아까 EUV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점점 병목이 생기다 보니까 후공정을 통한 미세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이엔드 패키징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업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직접 그동안에 하던 미드 로우엔드 아이템을 다 떠안고 있으면서 하이엔드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투자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기존의 미드 로우엔드에 대한 아이템을 바깥으로 빼서 추가적인 공장을 일단은 짓지 않고 빈 공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초기 사이클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 패키징에 집중해야 되는 반도체 업체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미드 로우엔드에 대한 외주 아이템들을 바깥으로 이제 빼는 사이클에 이제 하나마이크로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작년부터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외주화 사이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말에 하나마이크론이 공시했던 SK 하이닉스와의 2029년까지의 턴키 계약 공시도 이런
외주화 사이클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금 매분기 다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좋아지면 더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차별화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닝 베이스로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외주화 사이클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에 대한 기간이 사실은 반도체에서 1년, 2년 전망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네. 투자를 통해서 그 실적들을 구가할 것이기 때문에 네, 선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간이 더 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좀 마음 편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또 촉박해졌는데 그럼 투자 전략 짧게 하고 그다음에 최선호주? 네. 네. 일단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실적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별화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변화된 거래처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중심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네. 후공정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후공정에서 저희가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오셈, 뭐 테스나 이런 류의 업체들을 좋아하고 있고, 전공정에서는 거래처의 다변화와 아이템 다변화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PSK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PSK. 그렇죠. PSK. PSK 나중에 한번 더 들어봐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또 모실게요. 네. 네. 자, SK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분야 담당하고 있는 한동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